군사 국방 안보 전문가 조용근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민정훈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감투 하나 이제 벗고 오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당대표 감투는 이제 벗었고요. 네.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김준형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네. 신장식 대표가 당선이 된 거죠. 예, 근데 우리 시작부터 거기 뭐 로텐다워에서 끝까지 좀 불안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끝날 때까지 불안함이 있어서 검찰개혁. 네. 우리가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금요일?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네. 31일까지 예상 31일. 예정대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요. 저희가 어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이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미국 순방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이채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하시면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DC, 워싱턴 DC를 가시거나 뉴욕, 뭐 유엔 총회를 가시거나 이런 게 주된 순방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가시고 경제인들만 만나고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고서 바로 이제 남미로 가셨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경제안보 경제외교 쪽에 집중됐다는 걸 잘 보여줬고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야심찬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 옆에 앉아 있는 글로벌 AI 리더들, 우리 그 주요 기업인들과 더불어서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총 이경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거 보면서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갈 때는 무조건 이제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이유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대통령의 정치적 카운터파트는 그 미국 대통령 정상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의전의 격이라든지 의제 자체가 정상들끼리 다루는 것이 주된 외교적 관리였기 때문에 또 특히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외교안보 부분, 네. 경제통상 부분, 뭐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워싱턴 D.C. 가셔서 이제 그 대통령과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고서 공동성명 발표하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과물을 냈거든요. 예. 국내 정치용으로도 그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올 11월에 그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양국 간의 중요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네. DC에 간다든가 아니면 9월에 유엔 총회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반도 그 이슈 정세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선언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주로 가시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남시장일 때인지 제가 경기지사일 때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요. 비슷한 행보를 했습니다. 오히려 서부에 가서 실제로 이 테크 기업인들 기업을 만나고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정상 때 가는 건 아까 같이 이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와싱턴 안 가니까 보통 가더라도 여기 갔다가 와싱턴 갔다가 돌아오죠. 이제 가기는 가는데 근데 거기만 가고 와싱턴 안 가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긴 한데 또 워낙에 이제 트럼프하고 자주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아르헨티나가 마지막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간 김에 사실 보고 오는 게 남미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너무 그래서 멀어. 사실은 남미의 강국들 다 간 거잖아요. 그 주요 국가들 네. 다 간 거기 때문에 일정 잡는데 좀 빡빡하기도 하고. 빡빡하기도 했고요. 사실 네. 7박 11일 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런 그 탓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이 되게 업되신 것 같은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AI 시대에 엄청난 것을 할 수 있고 한국을 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렇지. 그거로 만든다는데 이 장밋빛도 섞여 있고 네. 뭐 또 이 얘기하면 엄청 욕먹을 텐데요. 그래도 저는 약간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3위인 건 맞거든요. 1, 2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AI 네. 세계 3위인데 네. 피지컬 AI가 중국이고 소프트웨어 반도체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피지컬도 3위지만 잘하고 네. 반도체도 핵심을 갖고 있다면 과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의 생태계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저는 이거는 지금 늦었다가 아니라 향후에 꼭 얘기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듯이 중국의 방식은 뭐냐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클로즈드 AI예요. 이 공급망을 자기 안에서 폐쇄적으로 돌리는 게 그래서 중국과 초격차를 이용해서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중국은 여기서 오픈 AI로 세계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AI를 내세웠고 얼마 전에 시진핑이 그걸 선언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서 야. 사실상 캐스팅 보트로 할 수 있는 면이 앞으로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향후에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노파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야, 근데 어떻게 좀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미국은 닫고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열고. 완전히 참 그게 재밌는 좀 거야 맞아요. 그것도. 그게 참 근데 재밌어.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닿는 것을 여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설적이에요. 진짜 역설이야. 역설이에요. 재밌어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AI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또 잠시 후 진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가짜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외교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순방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룰라 대통령과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 이제 브리핑을 좀 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왼팔을 다쳐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삶이나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욱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언제나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거 말고 양국 대통령이 이제 그 발표한 거, 네, 요거 말고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 국가의 민감한 부분들을 발굴을 함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한국과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의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 메르코스르가 뭐예요? 남미 공동자유시장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FTA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PP처럼 태평양이잖아요. 패시픽이잖아요. 메르코스르는 남미 전체 공동시장 개념입니다. 남미 전체 공동시장. 거기에 우리가 함께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메르코스르. 의원님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남미, 그러니까 메르코스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같이 주요국들이 이제 그 가입한 경제 공동체고요. 네. 거의 뭐 남미 전체 70%, GDP 한 80% 차지하는 국가의 경제
공동체고 관세를 사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통상이익을 지키는 이러한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그 시장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이번에 두 개의 전쟁을 장기화되는 전쟁을 겪으면서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네. 공급망 다변화해야 되는데 남미가 뭐 소고기라든지 여타 그 작물뿐만 아니라 뭐 히토류라든지 구리, 뭐 망가니슘, 뭐 룸을 끝나는 뭐 그러한 주요한 원자재라든지 광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에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워낙 거리도 멀고 또 문화세도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재명 정부 시작된 건 아니고요. 뭐 문재인 정부까지 다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진전되는데 이게 양자 협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가 있잖아요. 여러 국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결정을 내리면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니까. 만장일치가 돼야 이게 협정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세안하고 이렇게 협정을 하듯이 메르코소르하고 우리하고 이제 몇 개 협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협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히토류 같은 경우야 뭐 우리 입장에서는 협정 맺으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나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막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또 모르면 닥쳐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아니 질문한 건데도 질문을 못하게 하네 댓글에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닭고기가 브라질산이잖아요. 네, 그건 많이 들어오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삼겹살은 전 세계에서 약 40개국에서 지금 우리는 그 부위만 먹기 때문에 우리 생산량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협력의 여지가 있죠. 네. 그 여지가 있고 그건 논의 중이고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논의를 했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아까 뭐 히토류 이런 것도 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도 있는데 중국 걸 갖다 쓰느냐면 너무 가깝고 수송비가 자꾸 싸잖아요. 싸.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그 가치가 있겠지만 시장 가격으로 시장적 경쟁력 생각하면 아직은 부족한 건데 예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죠. 우리 그 요소수 때 모자랐을 때 중국이 모자라고 우리 큰일 났을 난리 때 났었잖아. 사우디가 갔잖아요. 그 중동 거 가져왔잖아요. 급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댓글에서 거기서는 소고기 안 판다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소고기 안 팔아요? 아니 아르헨티나는 소고기가 오면 아니 우리한테. 우리한테 소고기는 지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야?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해? 누구야? 이봐 거기는 소고기 안 팔아 이렇게 하네. 아르헨티나 소고기 되게 유명한데 이걸 우리한테는 안 판다는 거야? 아까는 경제성이죠.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사 전문가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그러니까 있으십니까?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저희가 C390 수송기 그 영상 있거든요. 네. 그거 아까 나왔어. 그거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비행 가능 시간은 얼마예요? Varia com a carga. Hoje, essa aeronave pode carregar até 26 toneladas de carga. Conforme a carga, é a duração. 이게 뭐 혹시 공중급유기 문제 있을까요? Sim, ela é possível reabastecimento aéreo, como uma das missões dela, com o kit de reabastecimento aéreo. 네, 수송기. 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이제 해외 수송기를 들여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그 미국산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는 그 C130이라는 프로펠러 그 대형 수송기를 여태까지 유지해 왔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C390 브라질 수송기를 들여옵니다. 내년까지 세 대가 들어오고 지금 1호기가 올해 12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이 지금 저기에 16명이 가서 저걸 지금 인도받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C390 수송기의 특징이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살려고 할 때 그 국내 항공 부품 업체를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품들을 엄청나게 여기 많이 팔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저기 방산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민간 항공기도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미 부품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이 항공사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방산 플러스 민간 항공기까지 이제 컨소시엄으로 같이 가자는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브라질이 중남미의 최대 방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큰 수송기를 아직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여기에 대한 기술을 좀 받아오면 우리가 이제 만들려는 차세대 이제 수송기에도 기술을 이전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육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전차, 그다음 뭐 해상, 뭐 함정, 뭐 잠수함 우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브라질은 원래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들여왔어요?
브라질 대부분이 이제 미국산이나 유럽산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브라질이 이 엠브라에르 항공사가 1969년도에 창설되면서 항공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로키드 마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잉하고 거의 업계를 견줄 수 있는 진짜로요? 그런 그럼요. 항공사입니다. 이게 미주 대륙에서는 엠브레가 굉장히 많고 중형기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것이지. 저는 네, 미국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자주 타봤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고 C390 이 수송기가 다른 게 우리가 여태까지 수송기는 프로펠러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군 수송기 전부 프로펠러인데 네. 얘는 제트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처럼. 이 더 좋은 거예요? 예, 훨씬 좋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일반 수송기가 한 20톤 안팎을 실을 수 있다면 얘는 26톤까지. 왜냐하면 추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송기를 이제 들여오면서 거기에 부품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우리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이제 민간 항공기로 확대되면 방산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접 가서 그걸 보신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협력이네. 엄청나게 좋은 협력입니다. 야, 이거 좋다, 크다. 네. 괜찮네. 의미가 있네요. 공항에 내리시자마자 이 390 수송기를 이제 보러 가셨던 겁니다. 이거 크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카나다와 함께 미국과 각을 세우는 나라잖아요. 그 여차했을 때 지금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 때 우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라질 룰라와의 그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국 대통령 케미는 뭐 기가 막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란 상황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13일 동안 이란을 공격하다가 공격을 멈췄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악시오스가 미국이 호르무즈 공격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약 2주간 이어진 공습으로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됐으며 미군이 사전에 선정한 주요 공습 목표도 대부분 이미 타격돼 소진됐다고 평가했다. 전면적 공격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난 2주간과 같은 수준의 공습을 더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고위 참모와 군 수뇌부로부터 향후 군사작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을 일시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야, 이거는 미국 망신입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면적으로 못 간다고. 장군님도 말씀하고 망신이야. 이거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망신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미사일 같은 게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관련 보도가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7월 25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 동안 이어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것은 미군의 가용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의 권고 때문이다. 자, 그리고 7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패트리엇, 사드 등 요격 미사일 소모량에 관한 정부 통계가 보도될 경우 국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백악관이 언론에 관련 통계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와, 이거는 부족한 거 망신이야. 아니야? 이 미국 망신이야. 이게 가장 큰 저렇게 하실 분이 없는 게 예. 요번에 다시 공습을 재개하면서 미군이 3명이 죽었습니다. 요르단에서. 근데 요번에 죽었던 것의 특징이 방공망,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있는 데를 이란이 때렸는데 그렇지. 그 병사들이 그렇죠. 죽은 네, 겁니다. 그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패트리어트가 부족하다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고 이미 3월에 전쟁할 때 1,500발의 패트리어트를 쐈다고 그랬고 당시에 1,000발 정도 남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 이상은 이미 패트리어트를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전쟁을 다시 하는데 이란은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을 죽이려는 공격들을 시작하는 거고 이 미군 병사가 죽어나가면 미국은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13일에 공습을 분명히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어가 봤자 이란이 더 이상 공격을 받아서 항복을 해오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 민간 인프라를 때리기도 너무 이란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는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공격을 더해도 이란이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요번 공습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하고 붙었던 거 네. 그것 때문에 바벨 만대부가 또다시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얻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상 좋은 카드야. 패를 2개를 들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미군이 죽어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은 뭐 먹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처럼 미군이 종전을 선언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쓸 카드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 네. 자, 트럼프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 이런 거 행동으로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 완전히 몇 번째야? 넉대 소년입니다. 안 무섭잖아 네. 이제는. 넉대 소년. 미사일 없는 거 눈치챘잖아 우리가.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란은 또 저거 거짓말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봉쇄 조치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없는 겁니다. 거야 예. 이제. 그러니까 그 MOU 처음에 맺었던 거 돌아가 봤자 거기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저 통제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핵물질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고 해야 사실상 이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좋은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카드도 쓸 게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사우디를 활용을 해서 이란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22일에 미국과 사우디가요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네. 자, 앞으로 2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현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등 우리 편으로 좀 만들려는 행보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미국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트럼프 일기 때 목적은 지금처럼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해서 사우디를 이스라엘과 붙여서 같은 편 먹고. 같은 편 먹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 여기에 자기는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둘을 서로 견제해서 중동의 평화를 한다는 구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사우디가 이제 안 들어왔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그럴 게 아니라 이란을 없애버릴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이번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원래 원점으로 구상으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야.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해주는 조건으로 건 게 뭐냐?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 협정에 맺어라. 들어와라. 이겁니다. 근데 곤궁하다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안 되니까는 전쟁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원자력 협정 체결을 그렇게 할 때 바래왔는데 안 해줬잖아요. 예, 이거는 전혀 안 해주고. 아, 우리도 이거 이슈가 걸려 있는 예, 사안이야. 우리도 농축을 정말 받고 그렇죠. 싶어 하는데 우리 우리는 사안이야.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는 농축 권한이 없어서 우라늄 그 원석을 사오면 그걸 다시 다른 나라에 맡겨서 이것을 농축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로 쓰려면 이것을 농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쪼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쪼려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외에 다시 그것을 맡겨가지고 뭐 캐나다든지 러시아에도 예. 러시아에서도 쪼려서 예. 아 그래? 그걸 쪼려서 그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딴 걸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지금 모든 나라는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그 우라늄도 같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못하니까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를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싱겁게 쪼리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아예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 난 그것에 대한 재처리도 못하고. 아니 그럼 이란보다도 더 푸대접 받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한 그리고 것이죠. 일본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우리 전문가분들이 안 했어? 제가 국회에서 얼마나 떠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핵잠을 확보해놓고 우리 생각은 그러면 당연히 농축은 해줄 거다. 근데 거꾸로 미국은 핵잠을 근거로 이걸 계속 연기시키고 이번에 와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입도 빵긋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데 이게 협상은 누구와 누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대통령? 미국의 차관급의 차관급에서? 원자력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 원자력 협의체가 있까. 야 이게 이란보다도 이게 못한 예. 취급받네. 심지어 사우디 그 왕세자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가 핵을 갖겠다, 핵무기를 갖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거 추가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IAEA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추가 의정서인데 그것도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사우디한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왕세자는 핵무기도 갖겠다 그러고 신고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원자력 협정을 해주고 우리는 사실 이걸 2004년도부터 그 추가 의정서에 들어가서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이런 사실 우리는 비확산의 모범국인데 네네네네. 한국은 전혀 안 해주는 거죠. 와. 게다가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한 게 민감 국가 리스트도 안 빼주고 있잖아요. 그 아직도 안 빼고 안 있어. 빼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게 미국의 신의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 핵잠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와. 그게 10년 후의 일이니까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그 전 단계를 안 해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놓고 지금 사우디는 이거 허용해 준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솔직히. 너무 강하게들만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뭐 자존심 저도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번 미국하고 사우디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하고 뭐 아브라함 협정을 조건부로 걸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그 우리 핵잠 건조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그 권한 그 우라늄 농축하고 핵연료 재처리 관련돼서 즉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에 합의를 했고 네. 지금 한미 간의 관계 그 관련 부처들이 테이프를 만들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은 갖고 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설명을 해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미국이 에너지부에서 그거를 주로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 비확산 그 기조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그 부처고 그 인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 정부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사우디하고 그 협정이 체결됐고 그러니까 작년 말에 민주당 그 의회 의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원자력 권한을 확대해 주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서한을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면서 그 근거를 하나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사우디도 원트 트리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원자력 권한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국에게 그런 걸 주면 허락하면 다 뚫린다. 그래서 그 비확산이 깨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 긍정적인 걸 해준 거예요. 사우디의 원자력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치고 들어갈 그런 공간이 더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로 만들면 된다. 중동의 어떤 그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은 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다. 아, 그럼 말씀은 점잖게 하셨는데 내용은 저보다 더 과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따지고 들라는 거잖아. 정말 중요한 게 그 비확산, 그러니까 국무부에 있는 비확산주의자들이 우리는 안 되고 사우디는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사실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확산 여론이 또 막 일어날 거다. 그럼 우리의 원자력 협정을 우리가 끌고 오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 우리가 먼저 하고 사우디 쪽으로 갔으면 너무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쿠팡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미 안보 협의가 못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우디가 먼저 해줬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사우디 협정이 농축의 권한을 주기로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게 조건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에 너가 들어오면은 주겠다는 거잖아. 사우디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견제하는 거. 왜냐하면 사우디에 지금 사실 상당 부분 IT 기술을 이스라엘에 의지할 정도예요. 실제로 경제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이유는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요구를 접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국가에 대한 이 조건을 아브라함이 걸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무시하고 들어가면 중동에서 배신자가 됩니다. 사우디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죠. 이 배신자가 사실 되고. 쉽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은 있는데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 농축권을 받아내고 민감 국가도 미국에서 3대 요주 국가가 뭐냐면 핵무장에 대한 요주 국가가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북한과 함께.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그만큼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민간 국가조차도 해결을 못 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린 반대로 또 저것 때문에 미국의 이게 미국이 지금 사우디한테 준 것이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우디도 주지 말고 한국도 주지 말자고 할 가능성이 오히려 두 가지 더 양면이 세게 다 다칠까봐 있어요. 그런 또 걱정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은 뭐 사우디가 어떻게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트럼프가 2028년 그거 잠깐 그것만 한번 할까요? 한번 네, 그거는 좀 볼 알겠습니다. 필요가 아니, 있어. 왜 이거는-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유머로 소비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기 자,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네. 트럼프가 윤석열처럼 혹시나 이상한 계획을 하고 있을까봐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상한 합성 사진을 계속 또 올리고 있는데 사진 좀 올려주시면은 뭐 다른 거는 뭐 됐고 가운데 모자 쓴 게 이제 중요한데 트럼프 2028 미국을 구하라라는 모자를 지금 계속 쓰고 다녀요. 2028이 뭐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2번 해먹었죠. 예. 미국 헌법상 3번 못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개석상에서 자기가 연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이거를 뭐 누군가는 이거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불안한데. 자, 일단은 뭐 워낙 많이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개만 추려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Thank you. I'm going to do it. Should be easy. I'm getting very good at running for president. I would love to do it. I have my best numbers ever. It's very terrible. I have my best numbers. So you're not ruling out a third term? Am I not ruling it out? You'll have to tell me. All I can tell. 아, 농담 이거를 아닌 것 저는 같은데.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는데. 저는 전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금 시장을 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쳤네 하다가 계속 트럼프가 그 방식이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더 이상 충격이 아니고 해서 미친 게 아닌 소리가 되는 것처럼 만들려는 저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고도의 전략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헌법은 거예요?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동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헌법은 너무 바꾸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계엄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개헌의 방식이 미국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건 4분의 4 불가능하니까 하니까 네. 비정상적인 거죠. 그거를 이제 you have to tell me라고 얘기하는 건 여론이나 지지자들이 이상하게 나오게 만든 다음에 혼란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또 시중에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벤스를 내세우고 자기는 이제 대통령으로는 못 나와. 헌법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부통령으로 나와. 부통령 못하게 하는 이게 없으니까. 법은 없으니까. 이건 들었어요. 그리고 벤스나 뭐 누구나 허수아비 같은 네. 수수관 같은 애를 대통령을 내세워. 예.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제키고 자기가 또 해먹는 방법. 그게 푸틴이 메드베데프하고 딱 했던 방식입니다. 딱 그래 러시아한테 딱 배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여쭤봐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는 반헌법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가능해? 그게 자기 꿈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하죠. 근데 미국에서 벤스가 바보도 아닌데 그러겠습니까? 아니 벤스 아니라도 뭐 누구 뭐 수수관 아니 같은 그런 사람.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어떻게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은? 뭐 가능성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음모론적으로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하나의 태양이 워낙 강렬해가지고 다른 태양이 그냥 달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은 그 가능하겠습니다만 제디 벤스나 뭐 마크 루비오나 다음 공화당 대통령이 과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지지층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를 삼선 그러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 그리고 어쨌든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은 또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잃을 건 없는 거죠. 와, 이거 나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이게 윤석열처럼 하면은 이거 전 세계가 이거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조가 든 겁니다. 이런 아니, 미국만 망하면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만 이게 전 세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정말 분명한 것은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았던 미국은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으로 바뀐 거죠. 다음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작년에 벌은 돈이 22억 불이거든요. 1년간 이제 소득을 신고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외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알루미늄 때문에 200만 불을 자기가 인마이 파켓하고 아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조단이네요. 예 조단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게 지금 단 1년간 번 돈이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꾸는 보통 이해 충돌이라는 게 벌써 총알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 돈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거든요. 와, 난 무섭다. 뭐 지금 밝혀진 것만 그 정도지. 뭐 댓글에 뭐 치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뭐 미친 소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아이 불안하다니까요. 진짜. 불안해. 트럼프 행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